잠시 혼자 있고 싶어. 머리를 식히고 올게. 이민주는 아내 김혜리의 갑작스러운 말들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알게 된 잔인한 진실. 아내의 가출 뒤에는 그 남자가 있었습니다. 충격 속에서 이혼하고 홀로 남겨졌을 때 이민주는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아내가 갑자기 그를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아내. 이혼 후에야 찾아온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민준의 기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민주는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아내 김혜리와의 결혼 생활은 겉보기에 평온했죠. 귀여운 아들 이지호가 태어난 후 민준의 세상은 온통 아들과 아내에게 맞춰졌습니다. 민준은 퇴근 후 아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리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민준은 혜리의 눈빛에서 불안정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혜리의 감정 기복은 민준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갑자기 침울해지곤 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준을 힘들게 한 것은 혜리의 잦은 가출이었습니다. 다투지도 않았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혜리는 갑자기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답답해. 바람 좀 쐴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같은 말만 남기고 혜리는 몇 시간, 때로는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처음에는 걱정하며 애타게 혜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민주는 점차 지쳐갔습니다. 살금살금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혜리의 인기척을 느껴도 민주는 모른 척 잠든 척하기 일쑤였습니다. 싸우기도 싫었고 이유를 물어봐도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민준의 직장 동료들은 민준을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임신했을 때도 나갔다면서요? 왜 그런 사람을 계속 받아줘요? 너무 착해서 탈이에요, 민준 씨. 그 같은 말을 들을 때마다 민준은 애써 웃어넘겼습니다. 그는 아들 지호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혜리가 언젠가는 마음을 잡고 평범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죠. 혜리가 집에 없는 동안 민주는 혼자서 아들 지호를 돌봤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민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온전한 가정을 지켜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민준을 짓눌렀습니다. 혜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가출에 대해 별다른 설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죠. 민주는 혜리의 그런 태도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또다시 혜리의 감정을 건드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 속으로 사겼습니다. 민주는 혜리의 불안정함 뒤에 어떤 깊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혜리는 자신의 속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그저 자신이 더 노력하면 혜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녀의 힘든 부분을 감싸 안아주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혜리의 가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빈번해지고 민준의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혜리가 집을 비운 시간만큼 민준의 마음속 불안과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그는 해리의 빈자리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민준 자신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해리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습니다. 민주는 그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해리의 마음속에 대체 무엇이 그리도 그녀를 흔드는지 민주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아내의 불안정함을 감싸 안으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김혜리의 가출이 잦아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해리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가 다시 해리의 삶에 나타난 것입니다. 바로 해리의 과거 남자친구였던 박서진이었습니다. 서진은 해리에게는 잊지 못할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예술가 타입으로 자유롭고 열정적이었죠. 해리는 대학 시절 서진과 뜨겁게 사랑했지만 현실적인 문제나 서로의 진로 때문에 헤어져야 했습니다. 해리는 서진과 헤어진 후 오랫동안 힘들어했습니다. 민준을 만난 것은 서진과 헤어지고 마음을 정리할 무렵이었습니다. 민준의 꾸준함과 따뜻함에 해리는 마음을 열고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민준과의 삶은 안정적이고 평화로웠지만 해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서진과의 강렬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리는 우연히 서진과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동창 모임이나 지인의 결혼식 같은 곳에서 마주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SNS를 통해 다시 연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해리의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에 해리의 예술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남자였습니다. 서진은 해리에게 너를 잊지 못했다. 그때 헤어진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말했고 서진의 말은 해리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안정적인 현재의 삶과 잊지 못한 과거의 강렬한 감정 사이에서 해리는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진과의 만남은 해리에게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해리가 잠시 혼자 있고 싶다며 집을 나섰던 이유 중 상당수는 서진과 비밀리에 만나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서진과의 재회 이후 해리의 감정 기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민준에게는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아들 지호에게도 순간적으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을 만나고 돌아온 날에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들떠 있거나 혹은 서진과 헤어지는 것에 대한 슬픔으로 침울해 있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이런 모습들을 보며 채영이 임신 우울증이 심해졌다고 생각했죠. 해리가 임신 중에도 불안정했고 한 번은 바다가 보고 싶다며 친구 집에 간다고 집을 나섰던 일도 있었기에 민주는 그저 해리의 심리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해리가 밖에서 누굴 만나는지는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해리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 같아 안쓰러워할 뿐이었습니다. 해리는 민준의 눈을 속이며 서진과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서진은 해리에게 민준과의 결혼 생활이 행복한지 물었고 해리는 선뜻 행복하다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진과의 시간은 해리에게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의 열정과 꿈을 되살려 주었지만 동시에 현실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서 느껴지는 강렬한 끌림을 거부하기 힘들었습니다. 서진은 해리에게 민준과는 다른 종류의 이해와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해리의 예술적인 면모나 감수성을 민준보다 더 깊이 이해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죠. 해리는 서진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준과의 안정적인 결혼 생활은 편안했지만 때로는 해리에게 답답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서진은 그 공허함을 채워주는 존재였습니다. 해리는 자신의 행동이 민준과 지호에게 상처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흔들리는 감정과 서진에게서 느껴지는 끌림에만 집중했습니다. 해리의 마음은 이미 현재의 가정에서 멀어져 과거의 인연을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불안정한 모습을 걱정하면서도 그 불안정함의 진짜 원인이 바로 자신의 결혼 생활 밖에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해리의 가출이 단순한 변덕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김혜리의 가출과 비밀스러운 만남은 결국 드러나게 됩니다. 이민주는 더 이상 해리의 수상한 행동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늦은 귀가 설명되지 않는 외출, 그리고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해리의 모습에 민준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민준은 해리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해리는 계속해서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민주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해리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에서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혹은 해리가 서진과 함께 있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민준의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은 서진의 존재에 대해 물었습니다. 해리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민준이 증거를 제시하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리는 눈물을 흘리며 서진과의 재회, 그리고 다시 시작된 감정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해리의 고백은 민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의 불안정함이 다른 남자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남자가 과거의 남자친구였다는 사실은 민준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해리는 민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서진과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리는 서진과의 관계가 그녀에게는 완성되지 못한 과거,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는 운명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해리는 민준에게 자신을 이해해달라고 서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의 말에 민준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민준에 대한 미안함과 함께 서진을 향한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은 해리에게 아들 지호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해리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민준은 해리의 마음이 이미 자신에게서 완전히 떠나 서진에게로 향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해리에게 더 이상 매달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리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해리는 결국 민준에게 이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혼을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며칠 후 해리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민준은 해리를 막지 못했습니다. 해리는 민준에게 짧은 이혼 서류와 함께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아이 지호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해리는 오직 자신의 감정, 서진과의 관계만을 선택한 것입니다. 민준은 텅 빈 집에서 아들 지호를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의 배신보다 더 큰 아픔은 해리가 자신의 아이마저 뒤로하고 떠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겪은 이 모든 일이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사랑했던 아내의 배신, 다른 남자에게로 떠나간 그녀의 마음, 그리고 남겨진 자신과 아들. 민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해리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선택은 민준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민준은 아들 지호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지호와 단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혜리가 떠난 후 이민준의 삶은 폐허와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은 민준을 깊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해리의 흔적들은 민준을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그는 멍하니 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존재, 바로 아들 이지호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지호의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지호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민준은 아들 지호를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싱글 대디의 삶은 민준에게는 혹독한 도전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와 지호를 돌봐야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이유식을 만들고 지호를 씻기고 재우는 일까지 민주는 모든 것을 혼자 해내야 했습니다. 몸은 극도로 피곤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아들 지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밤늦게 지호가 잠든 모습을 볼 때마다 민주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리가 떠난 후 민주는 지호에게 더욱 사랑을 쏟았습니다. 지호가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2배, 3배 더 노력했습니다. 지호가 아빠에게 환하게 웃어줄 때, 아빠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릴 때, 민주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사정을 아는 직장 동료 최 팀장은 민준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최 팀장은 민준에게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해주거나 때로는 급한 일이 있을 때 지호를 잠시 맡아주기도 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언제든 말하게, 민준 씨.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뭐든 도울 테니까. 최 팀장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민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최 팀장 덕분에 회사 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민준에게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민준은 아들 지호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해리와 함께 했을 때 느꼈던 복잡하고 불안정한 행복과는 다른 단순하지만 깊고 단단한 행복이었습니다. 지호가 아빠에게 매달리고 아빠만 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민주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지호에게 세상의 전부라는 사실이 민준에게는 큰 책임감과 동시에 엄청난 사랑을 느끼게 했습니다. 해리가 쫓아간 운명이 무엇이었든 민준에게는 이제 지호가 그의 전부이자 유일한 운명이었습니다. 민준은 아들 지호를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는 슬픔과 분노를 딛고 일어서 오직 아들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폐허가 된 마음속에서 아들 지호라는 희망의 싹을 틔우고 단단한 아빠의 서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삶은 힘들었지만 아들 지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웃음소리가 민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민주는 아들 지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민주는 아들 이지호를 홀로 키우는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감당해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지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퇴근 후에는 다시 지호를 데려와 저녁을 먹이고 함께 놀아주는 일과가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도 민주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호와 시간을 보내거나 밀린 집안일을 해야 했죠. 다른 아빠들이 주말에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길 때 민주는 오직 지호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완전히 아들 지호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민준을 힘들게 했습니다. 혼자 벌어서 두 식구가 살아가는 것은 빠듯했습니다. 민주는 최대한 지호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려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옷이나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것은 미루기 일쑤였습니다. 오직 지호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매했습니다. 밤늦게 지호가 잠든 후에야 민주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텅 빈 집에서 밀린 서류를 정리하거나 끓여놓은 국으로 간단히 식사를 때웠습니다. 고독감이 민준을 덮쳐올 때도 있었습니다. 해리가 함께 있었던 때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이 힘든 육아와 삶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막막함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결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지호가 민준의 가장 큰 버팀목이자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지호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은 민준에게 지호가 아빠를 정말 좋아해요. 아빠 이야기만 하면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요. 라고 말해주곤 했습니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민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지호가 엄마의 부재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지호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엄마에 대해 묻는 지호에게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설명해 주려 애썼습니다. 직장 동료인 최 팀장은 민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최 팀장은 민준이 야근해야 할 때 망설임 없이 지호를 대신 돌봐주었습니다. 지호는 내가 데리고 가서 저녁 먹이고 재울게. 민준 씨는 일에 집중해. 최 팀장의 도움 덕분에 민준은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최 팀장은 민준에게 민준 씨는 정말 대단한 아빠야. 지호가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라고 격려해 주곤 했습니다. 민준은 최 팀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시간들을 최 팀장과 같은 좋은 사람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들 지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와 아빠의 사랑을 모두 받게 해주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지호에게 자신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는 지호에게 더욱 긍정적이고 강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준의 고군분투는 계속되었지만 지호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민준의 마음은 점차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들 지호와 함께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김혜리는 박서진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 자신이 마침내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민준과의 안정적이지만 때로는 답답했던 현실에서 벗어나 서진과의 자유롭고 열정적인 삶을 꿈꿨죠.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과거의 추억을 되살리고 서로의 감정에 깊이 몰입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낭만적인 사랑은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예술가 타입이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는 취약했습니다.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생활이 불안정했습니다. 해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해리가 감당해야 했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때때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리는 서진과의 생활이 지속될수록 지쳐갔습니다. 민준과 함께 했을 때 당연하게 누렸던 안정적인 일상, 예측 가능한 생활, 그리고 묵묵히 자신을 이해해주려 했던 민준의 존재가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과의 관계는 격정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민준에게서 느꼈던 단단한 신뢰와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서진은 해리의 감성을 자극했지만 해리의 지친 현실을 온전히 보듬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해리는 서진에게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이었는지 해리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들 지호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해리를 가장 괴롭혔습니다. 지호가 보고 싶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고 길을 가다가도 지호만한 아이만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과 지호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을 때마다 해리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지호가 아빠와 함께 밝게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그 곁에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습니다. 서진과의 관계는 점차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서진의 불안정한 생활 방식이나 채무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아졌고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은 점점 식어갔습니다. 해리는 서진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강렬한 끌림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서진 역시 해리에게 실망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해리는 결국 자신이 모든 것을 걸고 선택했던 사랑이 덧없는 환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의 무게는 낭만적인 감정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민준과 지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서진은 해리에게 더 이상 의지가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해리의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리는 서진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채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자신이 버린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갈 염치도 없었습니다. 해리는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가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결국 그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김혜리는 박서진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서진에게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혼자가 된 해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과의 관계도 소원해졌고 옛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도 부끄러웠습니다. 비참하고 초라해진 해리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바로 전 남편 이민준의 집이었습니다. 민준이 아들 지호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집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 해리는 민준의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자신이 그 집을 떠난 지 이미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준과 지호가 어떻게 지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좀처럼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리고 온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비에 젖어 추워진 몸과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절박함이 해리의 손을 움직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이 열리고 민준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준은 해리의 초라한 모습에 놀란 듯 했지만 그의 표정은 놀라움 뒤에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을 걱정하거나 안쓰럽게 여기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해리는 비에 젖은 머리와 퀭한 얼굴로 민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 민준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저, 잠시만 좀 재워줄 수 있을까요? 갈 데가 없어서. 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은 해리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와요? 박서진 씨랑은 어떻게 된 건데요? 당신이 그토록 쫓던 사랑은요? 해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사랑의 결과가 이것임을 민준에게 들키는 것이 비참했습니다. 민준은 한숨을 쉬더니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하지만 지호는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요. 해리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해리의 흔적은 거의 사라졌고 지호의 물건들이 집 안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중심이 이제는 오직 지호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민준은 해리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비 맞았으니 닦아요. 해리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채영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우리 버리고 떠났잖아요. 채영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준 씨.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후회해요.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을까요? 엄마로서라도, 지호 엄마로서라도. 채영은 민준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해리 씨도 알잖아요. 이미 우린 끝났어요. 법적으로도 남이고.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민준의 말은 채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지호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을 때 당신이 먼저 나갔어요. 당신이 쫓던 사랑이라면서요.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당신이 떠난 순간 우린 끝난 거예요. 민준은 더 이상 해리에게 어떤 기대나 미련도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의 유일한 전부이자 운명은 이제 아들 지호였습니다. 그는 해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현관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가요. 이젠 당신보다 우리 지호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당신이 있으면 지호한테 좋은 영향만 줄 뿐이에요. 당신은 더 이상 지호의 엄마 자격 없어요. 채영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할 여지가 없음을 깨달은 채영은 결국 돌아서서 비 오는 밤거리로 다시 나섰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사랑은 결국 그녀를 세상에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김혜리가 다시 떠난 후 이민주는 아들 이지호와의 삶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해리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민준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그리고 지호와의 유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리는 이후 법적으로 지호의 면접 교섭권을 요구하는 시도를 했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과거 해리가 아이를 두고 떠난 잦은 가출 기록,
이혼 시 양육권을 포기했던 사실, 그리고 민준이 홀로 지호를 헌신적으로 돌보며 쌓아온 안정적인 환경은 법정에서 민준의 입장을 더욱 확고하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민준에게 지호의 단독 양육권을 인정했고, 해리의 면접 교섭권은 극히 제한적이거나 민준의 판단 하에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민준은 법정 싸움에서 승리하며 아들 지호의 행복을 지켜냈습니다. 민준은 직장 동료 최 팀장의 격려와 도움 속에서 지호와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지호는 아빠의 변함없는 사랑과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민준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바쁘게 지냈지만 지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민준에게는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지호가 아빠에게 환하게 웃어줄 때, 아빠에게 안겨 어리광을 부릴 때, 민준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지호에게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빠로서 엄마의 역할까지 해내며 지호에게 부족함 없는 사랑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예회 무대에 서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객석에 앉아 아들 지호를 기다렸습니다. 지호가 무대에 올라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마지막에 지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아빠가 있어요. 아빠는 저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 때도 많지만 저에게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아요. 아빠는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줘요. 저는 우리 아빠가 가장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지호의 순수한 고백에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와 함께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아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지호의 고백은 민준이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생, 그리고 외로움을 보상해주는 가장 감동적인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자신이 제대로 살아왔음을, 아빠로서 충분했음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해리가 쫓아갔던 사랑, 해리가 운명이라 여겼던 관계는 결국 무너졌지만 민준이 아들 지호와 함께 쌓아온 사랑과 유대감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가장 단단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지호의 손을 잡고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 지호와 함께 만들어갈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만이 가득했습니다. 민준과 지호는 서로에게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록 아픔으로 시작되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굳건한 사랑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서사가 되었습니다. 민준은 아들 지호와 함께 그 누구보다 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에는 햇살 가득한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